어두운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차가운 조명이 쏟아졌다. 회의실의 공기는 최고급 원두 커피 향과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채워져 있었. 그 중심에 윤서연이 앉아 있었. 그녀의 맞춤 제작된 차콜 그레이 슈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 그녀의 회계법인 베리타스의 이름처럼 진실만을 추구하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거짓도 꿰뚫을 듯했. 회의실 맞은편에 앉은 중년의 의뢰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넘겼. 그는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 오너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섞인 불안감이 역력했다. 업계에서 윤서연은 밤의 메스라 불렸. 가장 은밀하게 숨겨진 기업의 환부조차 그녀의 손에 걸리면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도려내졌기 때문이다. 그녀의 팀은 소수 정예였지만 그들이 맡은 사건은 언제나 재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윤 대표님,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진성그룹의 내부 비자금 의혹을 파헤쳐 주십시오. 성공하신다면 저희는 베리타스가 앞으로 3년간 저희 그룹의 모든 회계 자문을 독점하는 계약을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은 파격적이었.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베리타스의 업계 내 위치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였.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진성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5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작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했던 시간을 상징하는 이름이자 그녀를 지금의 밤의 메스로 만든 원동력이 된 이름이었. 그녀는 이 일을 맡아야 할까, 아니 맡을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의뢰가 아니었다. 5년 만에 찾아온 과거와의 정면 승부였. 그녀의 침묵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팀원들은 그녀의 결정을 숨죽여 기다렸.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고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계약서에 명시해 주십시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진성그룹 내부의 그 어떤 압력이나 방해로부터 베리타스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을요. 그리고 감사 대상은 부회장 직속 프로젝트 팀을 포함한 모든 부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의뢰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크게 끄덕였. 윤서연이 아니라면 이 일을 해낼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계약은 성사되었. 회의실을 나서는 서연의 등 뒤로 팀원들의 존경 어린 시선이 꽂혔다.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일주일 후 베리타스의 감사팀은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진성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섰.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은 마치 현대의 성체처럼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 5년 전 그녀는 이 건물의 주인이 될 남자의 그림자 뒤에 서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쫓겨났었.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과거의 윤서연은 죽었다. 지금 이곳에 온 것은 베리타스의 대표밤의 메스 윤서연이었. 그녀는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 그녀의 등장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해 베리타스 감사팀입니다. 강태준 부회장님과의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안내 직원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 잠시 후 비서실의 안내를 받아 VIP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숫자가 부드럽게 올라가는 동안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담담하게 마주 보았. 예전에 순종적이고 불안해 보이던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 최고층 부회장실이 있는 복도는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했다. 비서는 두꺼운 원목문 앞에서 멈춰서서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 부회장님, 베리타스의 윤서연 대표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서연은 마침내 그 공간으로 들어섰. 5년이라는 시간이 멈춘 듯한 혹은 너무나도 많이 흘러버린 그 공간으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진 거대한 사무실 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었. 여전히 훤칠한 키와 완벽하게 다려진 최고급 슈트, 그리고 세월이 비껴간 듯한 잘생긴 얼굴.
강태준이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이번 감사를 맡은 사람이 어떤 인물일지에 대한 가벼운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윤서연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미소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 5년 전 자신이 가차없이 버렸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 늘 주눅 들어있던 그 작은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감사를 위해 파견된 회계법인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 서연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준 부회장님, 이번 진성그룹 특별감사를 총괄하게 된 베리타스의 윤서연 대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 마치 그와는 정말로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 것처럼 완벽하게 사무적이고 냉정한 태도였다.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린 듯 보였. 강태준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표정을 관리했다. 그는 짧은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을 했.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된 복수인가? 그는 애써 경멸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윤서연이라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군. 어쨌든 환영합니다. 우리 진성그룹은 언제나 투명한 경영을 원칙으로 하니 불편함 없이 마음껏 살펴보시길. 그의 말에는 은근한 가시가 돋쳐 있었. 그는 그녀가 당황하거나 분노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볼 뿐이었. 투명한 경영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사용할 사무실과 요청한 자료 목록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회장님의 시간은 소중하실 테니 실무자와 바로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불필요한 대화를 단칼에 잘라냈다. 그 순간 강태준은 깨달았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눈빛은 그가 지금껏 상대해왔던 그 어떤 노련한 사업가들보다도 더 깊고 차가웠다. 그의 오만함 뒤편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 그는 자신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휩싸였다. 그가 버린 작은 여자는 이제 그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 강태준의 사무실을 나온 윤서연의 표정은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신의 팀원들에게 다가갔. 팀의 선임인 박진수 차장과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이지혜 대리가 긴장된 얼굴로 그녀를 맞았. 박 차장은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고 이 대리는 숫자에 관한 한 천재적인 감각을 지닌 젊은 피였다. 두 사람 모두 서연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들이었.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부회장과는. 그는 말을 멈췄다. 팀원들은 서연과 강태준의 과거 관계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 업계는 좁았고 5년 전 재벌가의 이혼 스캔들은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서연 앞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는 못했. 그녀가 스스로를 어떻게 단련시켜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 알기 때문이었.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공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의뢰를 받은 감사팀이고 저 사람은 감사를 받는 회사의 부회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모든 사적인 감정은 배제합니다. 그녀의 말에 박 차장과 이 대리는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런 냉철함과 프로페셔널리즘이 바로 팀원들이 그녀를 믿고 따르는 이유였. 잠시 후 기획조정실장의 안내를 받아 감사팀이 사용할 임시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무실은 본관 건물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작은 회의실이었. 창문도 없는 답답한 공간에 낡은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다. 내부 네트워크 접속 권한도 가장 낮은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었. 누가 봐도 명백한 홀대이자 진성그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무언의 압박이었. 이지혜 대리가 작게 투덜거렸다.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자료 요청은커녕 이메일 확인도 제대로 못하겠는데요. 박진수 차장 역시 굳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 이것은 강태준의 유치하지만 효과적인 기선 제압 방법이었다. 감사팀의 의욕을 꺾고 물리적인 불편함을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려는 속셈이었. 그들은 서연의 반응을 살폈. 하지만 서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으며 말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죠. 이 대리는 외부망을 이용해 우리 회사 서버에 우선 접속하고 박 차장님은 요청한 자료 목록이 제대로 도착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불평할 시간에 손가락이라도 한 번 더 움직이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대응에 오히려 팀원들의 사기가 올랐다. 리더가 흔들리지 않으니 그들도 따라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신속하게 업무를 시작했. 서연은 잠시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강태준, 당신의 방식은 5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군. 상대를 얕보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찍어 누르려는 그 오만함.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눌릴 사람이 아니야. 오후가 되자 요청했던 1차 자료가 도착했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본 박 차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대표님, 아무래도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요청한 재무제표 원본이 아니라 요약본만 보냈고 프로젝트 지출 내역은 항목별 분류도 없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이대로는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데만 며칠이 꼬박 걸릴 겁니다. 이것은 시간 끌기 작전이었. 서연은 잠시 뒤섞인 서류 더미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강태준은 그녀가 화를 내거나 공식적으로 항의하며 절차를 따지느라 시간을 낭비하길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잘 됐네요. 서류가 불비하다는 명분이 생겼으니 우리는 이제 서류 대신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박 차장님, 지금 바로 재무팀과 각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 전원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요청하세요. 공식적인 감사 절차에 의거해서 말입니다. 그녀의 역공에 박 차장의 눈이 빛났다. 서류 감사는 그들이 주는 자료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지만 대면 인터뷰는 달랐. 사람의 표정, 말투,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에서 서류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었. 강태준은 자신들이 던져준 지저분한 먹이에 감사팀이 허우적거리길 바랐겠지만 서연은 그 먹이를 미끼로 더 큰 물고기를 낚을 낚싯대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인터뷰 요청 공문이 전달되자 진성그룹 내부는 미묘하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특히 강태준이 직접 관리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팀의 동요가 가장 컸. 바로 그때 감사팀 사무실의 문이 예고 없이 열렸다. 강태준이 팔짱을 낀 채 문에 기대어 서 있었. 그의 얼굴에는 일은 좀 어떠신가라고 묻는 듯한 비꼬는 미소가 걸려 있었. 그는 느긋하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서류 더미를 발끝으로 툭 쳤다. 자료가 좀 많은가 보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좀 복잡한 사업이 많아서 특히 윤 대표처럼 이런 큰 규모의 일은 처음일 텐데 혹시라도 길을 잃을까봐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녀의 전문성을 깎아내리고 과거에 무력했던 아내로 취급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모욕적인 발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 걱정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길을 잃는 것은 보통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 쪽이죠. 저희는 그저 어지럽게 흩어진 발자국들을 따라갈 뿐입니다. 발자국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건 그만큼 숨기고 싶은 게 많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그는 화제를 바꾸기로 했다. 듣자 하니 대면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비효율적인 방식 같은데 서류 작업에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당신은 예전부터 부엌에서도 레시피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잖아. 정해진 데이터만 보는 게 당신 스타일에 더 맞을 텐데. 그는 일부러 팀원들이 모두 듣는 앞에서 그녀의 과거를 들추며 망신을 주려 했. 그 순간 서연이 모니터에서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었. 사람은 변합니다, 부회장님. 훌륭한 요리사는 레시피에 얽매이지 않고 재료의 본질을 꿰뚫어 보죠. 마찬가지로 훌륭한 감사인은 주어진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 숫자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꿰뚫어 봅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사무실 전체를 압도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강태준은 마음대로 해보시지 라는 말을 쏘아붙이고는 횡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자 박 차장은 나지막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지혜 대리 역시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낮에 여유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윤서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그가 알던 과거의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통제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변수가 되어 나타났다. 그는 인터뷰 요청자 명단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명단에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실무자들 이름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그의 가장 큰 업적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최측근인 김비서에게 연결했다. 김비서 내일부터 신도시 프로젝트 관련 모든 원본 데이터에 대한 보안 등급을 최고 단계로 올려. 그리고 윤서연 대표의 뒷조사를 다시 시작해 5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아주 사소한 약점이라도 찾아내. 전화를 끄는 강태주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윤서연이 일부러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확신했. 복수심에 불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입술을 비틀었다. 어리석은 것. 감히 나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해 좋아. 윤서연. 당신이 뭘 원하든 5년 전처럼 다시 한번 처절하게 짓밟아주지. 이번에는 재기할 기회조차 없을 거야. 그는 아직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감사팀 사무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이지혜 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찾았어요 대표님. 아주 작은 거지만 신도시 프로젝트 1차 부지 매입 비용 중에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컨설팅 업체로 흘러들어간 자문료가 있어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지급 시점과 프로젝트 승인 시점이 절묘하게 겹칩니다. 그녀가 가리키는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다. 윤서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녀는 적의 성벽에서 첫 번째 균열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하고도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잘했어요. 이대리, 이제부터 우리는 이 작은 실오라기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거대한 둑도 작은 개미굴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니까. 그녀의 눈이 밤의 메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 이지혜 대리가 발견한 작은 실오라기는 예상보다 훨씬 더 질기고 깊게 얽혀 있었. 베리타스 팀은 유령회사로 의심되는 블루오션 컨설팅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 법인 등기부 등본은 위조된 주소와 대포이사로 가득했고 자금은 여러 단계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며 세탁되고 있었. 하지만 이지혜의 집요한 데이터 추적은 마침내 그 돈의 일부가 향하는 종착지 몇 군데를 밝혀냈. 그중 하나는 현직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의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였고 다른 하나는 진성그룹의 원로인 고문 변호사의 해외 계좌였. 이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횡령 사건이 아니었다. 정관계 로비를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비자금 네트워크의 꼬리가 잡힌 것이다. 사무실의 화이트보드는 거미줄 같은 자금 흐름도와 관련 인물들의 이름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갔다. 서연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복잡하게 얽힌 선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강태주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자 동시에 상층부를 보호하는 방패막이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지키려는 것의 실체를 먼저 파악해야 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를 한 번에 올가맬 그물을 짜는 것이었다. 예상보다 판이 크군요. 박진수 차장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상대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현실적인 우려가 담겨 있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베리타스 법인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다. 서연은 팀원들을 돌아보았다. 두렵습니까? 두렵다면 지금 빠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의뢰인이 우리를 고용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정면으로 돌파할 겁니다. 대신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진짜 전쟁은 정보전입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팀원들의 불안감은 다잡아졌. 계획대로 대면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대상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인 오 부장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인터뷰는 진성그룹 내의 작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서연은 박 차장과 함께 들어갔고 오 부장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그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서연은 압박하는 대신 부드러운 질문으로 시작했다. 프로젝트에 어려운 보람이 있었던 순간 등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오 부장의 긴장이 조금 풀릴 때쯤 서연은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툭 하고 질문을 던졌다. 프로젝트 초기에 블루오션 컨설팅이라는 곳에서 자문을 받았더군요. 어떤 회사였습니까? 보고서가 아주 인상 깊던데 저희가 참고할 만한 다른 자료도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오 부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블루오션 컨설팅.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아마 단순한 시장 조사 용역이었을 겁니다. 별로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눈동자를 굴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모든 반응은 여기에 무언가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원하는 답을 얻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를 마쳤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오 부장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가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부회장님, 저 오 부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감사팀에서 블루오션을 보고를 받은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수화기를 거의 부서질 듯이 움켜쥐었다. 멍청한 놈 고작 그 질문 하나에 그렇게 허둥대다니. 윤서연의 칼날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회계장부만 뒤적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자금의 흐름을 따라 네트워크의 핵심을 직접 겨누고 있었다. 그는 위기감을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후원하고 있는 그룹의 상층부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만 했다.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오 부장이었다. 그날 밤 퇴근하던 오 부장은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강태준과 마주쳤다. 어두운 조명 아래 강태준의 얼굴은 지옥의 악마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오 부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은 오 부장의 숨통을 조였다. 오 부장, 자네 아들이 이번에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했지. 학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회사에서 지원해준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됐을 거야. 자네 아내의 병원비도 그렇고 회사는 자네에게 가족과도 같은 곳이야. 안 그런가?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협박이 담겨 있었다. 오 부장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부회장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강태준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 힘에 오 부장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앞으로도 그래야 할 거야. 감사팀이 뭘 묻든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야. 만약 쓸데없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짓거린다면 자네가 지금껏 누려온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누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거야. 내 말 명심해. 강태준이 사라진 후에도 오 부장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아기의 한가운데에 갇혀버린 무력한 자신을 발견했다. 한쪽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권력의 협박이었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진실의 칼날이었다. 그는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외통수에 몰린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절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편 감사팀의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있었다. 서연은 인터뷰에서의 오 부장의 반응과 블루오션 컨설팅의 자금 흐름을 교차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재무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의 심리를 읽고 그 빈틈을 파고드는 전략가였다. 그녀는 오 부장이 현재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 그는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서연이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오 부장의 프로필을 가리키며 말했다. 강태준은 분명 그를 협박했을 겁니다. 가족을 들먹였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를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그에게 공포보다 더 큰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녀는 이지의 대리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그날 밤 시리에 빠져 집으로 돌아온 오 부장은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 메일에는 첨부 파일 하나와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진실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가 첨부 파일을 열었을 때 그의 눈은 경악으로 커졌. 첨부 파일 안에는 블루오션 컨설팅의 자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해외 계좌 내역의 일부가 담겨 있었. 그리고 그 계좌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인물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이니셜이 아니었. 진성그룹의 회장, 즉 강태준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오 부장에게 선택지를 준 것이다. 강태준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진실을 폭로하고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 메일은 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었. 감사팀이 이미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충격이자 동시에 미약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에는 베리타스 감사팀의 공식 연락처가 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누를지 말지 인생 일대의 갈등에 휩싸였. 같은 시각 서연은 텅 빈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끼를 던졌. 이제 남은 것은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물고 올라올지 아니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지를 기다리는 것뿐이었.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한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와 희망, 절망과 용기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내면적인 싸움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싸움의 판을 설계하는 설계자였. 강태준은 초조했다. 오 부장을 협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윤서연의 감사팀은 끈질긴 사냥개처럼 냄새를 맡고 좁혀오고 있었. 그는 윤서연의 본질을 공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의 객관성을 잃게 만들고 그녀를 감정적인 여자로 전락시켜야 했. 그래야 이 판을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었다. 그는 재계의 두터운 인맥을 가진 한 타블로이드 신문사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 며칠 후 인터넷 연예 및 경제 섹션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하나 올라왔. 단독 진성그룹 강태준 부회장 복수심에 불타는 전처의 표적 감사에 시달려 5년 전 이혼의 진실은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 강태준은 야망을 위해 가정을 버린 비정한 남편이 아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내에게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피해자로 묘사되었. 기사는 윤서연이 사적인 복수심을 위해 감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그녀의 감정적인 판단 때문에 진성그룹의 경영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 심지어 그녀가 결혼 생활 동안 보였던 사소한 행동들까지 과장하여 그녀를 히스테릭하고 비이성적인 인물로 몰아갔다. 여론은 순식간에 술렁였. 희대의 복수극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은 대중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 베리타스 사무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팀원들은 모두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 대표님,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지의 대리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 박진수 차장 역시 의뢰인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감사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라며 심각하게 말했.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들은 그녀가 분노하거나 상처받거나 최소한 흔들리는 모습이라도 보일 것이라 예상했.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밝힌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려가는 내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담담했. 마침내 그녀가 마우스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 강태준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그가 이성을 잃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맹수는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시끄럽게 울부짖는 법입니다. 그녀가 팀원들을 돌아보았다. 우리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진흙탕 싸움은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계속합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더 집요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팀원들은 그녀의 반응에 할 말을 잃었다. 강철 같은 의지였다. 그녀는 개인적인 비방을
자신의 감정이 아닌 적의 상태를 분석하는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었. 서연은 이미 강태준의 다음 수를 읽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언론 플레이로 그녀의 시선을 돌렸다고 믿고 이제 안심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려 할 것이다. 바로 그때가 그녀가 기다려온 기회였. 그녀는 박 차장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박 차장님, 지금부터 연막을 칩시다. 우리가 신도시 프로젝트가 아닌 작년에 중단된 해외 플랜트 사업 쪽에서 비리를 발견한 것처럼 정보를 흘려주세요. 진성 내부에 있는 우리 정보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최대한 그럴듯하게 우리가 엉뚱한 곳을 파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담한 도박이었. 박 차장은 즉시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적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 사이에 핵심을 찌르시려는 거군요. 그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진성그룹 내부에서는 베리타스 감사팀이 해외 플랜트 사업의 실패 책임을 캐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은 강태준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다. 그의 비서는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윤 대표가 언론 공격에 충격을 받아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신도시 프로젝트 쪽은 거의 들여다보지 않고 엉뚱하게 지난 플랜트 사업 자료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은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윤서연은 변하지 않았다. 감정적인 여자, 자존심에 상처를 입자 곧바로 이성을 잃고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완벽하게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잘 됐군. 그쪽은 이미 정리된 사업이라 파헤쳐봤자 먼지밖에 안 나올 거야. 그들이 헛발질하는 동안 우리는 진짜 증거들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그는 즉시 신도시 프로젝트 관련 비자금 데이터가 저장된 비밀 서버의 보안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자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서버를 물리적으로 파기하기 위해서였다.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도시 프로젝트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가 서버 보안을 해제하고 자료를 옮기는 바로 그 짧은 시간, 그것이 바로 서연이 노리던 단 한 번의 기회였다. 한편 지난밤 서연의 이메일을 받고 밤새 고민하던 오 부장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강태준이라는 침몰하는 배와 함께 죽는 것보다 진실이라는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베리타스 측에 연락을 취했다. 오 부장은 감사팀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것은 바로 비밀 서버의 위치와 접속 루트, 그리고 강태준이 가장 신임하는 시스템 관리자의 신상 정보였다. 그는 강태준이 언론 플레이에 성공했다고 믿고 방심하는 바로 오늘 밤 모든 자료를 이동시킬 것이라는 정보까지 알려주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한 수를 둘 준비를 마쳤다. 그날 밤 진성그룹의 데이터 센터는 고요했다. 강태준의 지시를 받은 시스템 관리자가 비밀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 백업 및 이동 절차를 시작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의 작업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베리타스 사무실에서는 이지혜 대리가 눈을 빛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열렸습니다. 서버 방화벽이 일시적으로 해제됐어요. 지금부터 10분입니다. 서연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코드와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지혜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이며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숨막히는 시간이었다. 5분, 7분, 9분이 지났다. 강태준의 부하가 데이터를 모두 옮기고 서버를 닫기 직전이었다. 다운로드 완료. 이지혜가 외쳤다. 그 순간 서버의 접속 로그는 깨끗하게 지워졌고 베리타스 팀은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빠져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신도시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모든 비자금, 조성 내역과 로비 장부, 그리고 강태준이 직접 승인한 이중 계약서 파일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고급바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언론 플레이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자축했다. 윤서연은 이제 무너진 명예와 싸우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는 곧 중단될 것이고 자신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룹 내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5년 전처럼 다시 한번 윤서연을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축배를 드는 그 순간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버렸던 작은 여자는 이제 그의 목에 칼을 겨눌 준비를 끝마쳤다는 것을. 베리타스 사무실 서연은 다운로드된 증거 파일들을 USB에 담으며 나지막이 말했. 사냥은 끝났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 베리타스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흥분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노트북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거대한 비자금 네트워크를 증명하는 완벽한 디지털 증거가 펼쳐져 있었. 그것은 강태준과 그의 공범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이지혜 대리와 박진수 차장은 몇 번이고 데이터를 검토하며 승리를 확신했. 하지만 윤서연은 여전히 신중했. 그녀는 누구보다 강태준을 잘 알았다. 그는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데 능했고 그를 비호하는 세력은 막강했. 이 디지털 증거들은 불법 해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잃을 수도 있었. 그들은 이 데이터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열쇠가 필요했다. 무언가 빠진 조각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 한편 강태준은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가 터뜨린 언론 기사는 예상보다 빨리 잠잠해졌고 윤서연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없었. 감사팀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을 떨칠 수 없었. 그는 시스템 관리팀을 불러 비밀 서버의 폐기 절차에 대해 재차 확인했. 로그 기록은 완벽하게 삭제되었습니까?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시스템 관리자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네, 부회장님, 모든 기록을 3번에 걸쳐 덮었었고 물리적인 디스크까지 완벽하게 파기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서버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바로 그 너무 깨끗하다는 말이 강태준의 신경을 거슬렀. 그는 윤서연이라는 여자를 안다. 그녀는 그렇게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이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더 거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시간일 가능성이 높았. 그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 그의 의심은 통제할 수 없는 불안으로 불안은 편집증적인 공포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 같은 시각 서연은 밤을 새워가며 확보한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숫자와 코드의 홍수 속에서 자신이 놓친 단서를 찾고 있었. 팀원들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시선이 수천 개의 거래 내역 중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머물렀.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블루오션 컨설팅으로의 첫 자금 이체 내역이었. 그녀는 그 거래의 최종 승인자를 확대했다. 강태준의 서명이 아니었다. 당시 재무팀의 실무자였던 황인석 부장이라는 인물의 서명이었. 그는 3년 전 개인적인 사유로 갑자기 명예퇴직한 인물이었. 박 차장은 그가 단순한 실무자였고 꼬리 자르기를 위해 책임을 떠안고 퇴직한 인물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서연의 직감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 아닙니다. 이건 꼬리 자르기가 아니에요. 이건 시작점입니다. 그녀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강태준은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위험을 대비했을 겁니다. 이런 중요한 거래를 자신의 서명으로 남겼을 리가 없어요. 그는 이 황인석이라는 사람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겁니다.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찾는 열쇠를 쥐고 있을 겁니다. 팀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판단을 믿었다. 황인석 전 부장의 행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퇴직 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 하지만 베리타스의 정보팀은 마침내 그가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 서연은 지체 없이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박 차장이 운전하는 차에 오르며 그녀는 이 여정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길이 되리라 예감했.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 마을은 평화롭고 고요했다. 서연과 박 차장은 수소문 끝에 낡은 기와집 앞에 섰. 마당에서 쭈그려 앉아 잡초를 뽑던 한 남자가 그들을 보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일어섰. 햇볕에 그을리고 세월의 풍파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서연은 그가 황인석임을 한눈에 알아보았. 그는 도시의 유능한 재무부장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기듯 숨어 사는 사람처럼 보였. 황인석 씨 되십니까?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손에 든 호미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 누구시오? 나는 그런 사람 모르오 잘못 찾아왔소. 그가 허둥지둥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 했다. 그 순간 서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앞을 막아섰. 진성그룹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베리타스 회계법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황인석의 움직임이 흠칫 멈췄다. 서연은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 대신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많이 힘드셨겠죠. 진실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은 매일 독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까요. 저희는 당신을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러 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들이 확보한 비자금 서버의 데이터 일부가 떠 있었다. 황인석의 눈이 절망적으로 흔들렸.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강태준 부회장과 진성그룹은 이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울 겁니다.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은 빠져나가겠죠. 당신은 평생을 범죄자라는 낙인 속에서 숨어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황인석은 마루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되어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저희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보호하겠습니다. 당신이 수년간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대로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황인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수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모든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강태준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장부를 작성해야 했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조용히 사라지라는 강요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양심의 가책과 불안감 속에서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그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감했다. 그들이 저를 그냥 둘 리가 없겠죠. 그가 체념한 듯 말했다. 제가 무언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그는 말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장롱의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옷가지들 밑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왔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회계장부 하나가 들어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노트였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직감했다. 황인석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이건 제가 디지털 장부에 허위 내역을 입력하기 전에 실제 자금의 흐름을 기록해둔 이중 장부입니다. 장부의 페이지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날짜, 금액, 자금의 실제 용도가 적혀 있었. 그리고 페이지의 여백 곳곳에는 그가 지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해둔 강태준의 필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 그것은 강태준이 직접 남긴 빼도 박도 못할 범죄의 기록이었. 서연은 장부를 건네받았다. 얇고 낡은 노트였지만 수백 기가바이트의 디지털 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찾던 진실의 열쇠였다. 디지털 증거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강태준의 모든 변명을 봉쇄할 수 있는 완벽한 물리적 증거. 그녀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 그날 저녁 서울의 강태준은 비서로부터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았다. 윤서연이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이미 퇴직한 황인석 부장을 만나고 돌아갔다는 것이었. 보고를 듣는 순간 강태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황인석, 그가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흔적, 자신의 모든 범죄가 시작되었던 첫 단추. 그는 그제야 윤서연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뿌리를 찾아낸 것이다. 그의 오만했던 세상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 진성그룹 이사회 긴급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의 그룹에 최고 권력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얼굴에는 심각한 긴장감이 감돌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 이 고요한 폭풍의 눈중심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 그는 애써 평소와 같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과 굳어있는 턱선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었. 황인석을 만났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는 지난 며칠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 그는 윤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의 권력과 인맥으로 그녀를 짓누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세뇌했.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서연과 박진수 차장이 들어섰다. 서연은 감정의 동요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이사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강태준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강태준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서연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 회장의 개회 선언 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 저희 베리타스는 지난 몇 주간 진성그룹의 내부 회계 시스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비난이나 공격적인 언사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만을 제시할 뿐이었. 첫 번째 화면에는 복잡한 거미줄 같은 도표가 나타났. 수십 개의 유령 회사가 어떻게 설립되고 자금이 이동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였. 진성그룹은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블루오션 컨설팅을 비롯한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약 5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강태준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 그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저 자료들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윤 대표, 당신이 불법적인 해킹을 통해 조작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사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편에 서 있던 몇몇 이사들도 동조하며 거들었. 맞습니다. 증거의 출처부터 명확히 밝히십시오. 이건 명백한 기업 테러 행위입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서연을 공격하는 쪽으로 흘러갔. 그들은 이 문제를 진실의 문제가 아닌 절차와 불법성의 문제로 몰아가려 했다. 강태준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연이 이 프레임에 갇혀 당황할 것이라 예상했.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 여러분, 이 감사는 처음부터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윤서연 대표는 제 전처입니다. 그녀는 5년 전 이혼에 대한 사적인 복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사실입니다. 그는 그녀를 파렴치한 복수기로 몰아세우며 이사회에 동정심에 호소했다. 회의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몇몇 이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서연을 쳐다보기 시작했.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발악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 회의실이 다시 잠잠해지자 그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 그리고 사적인 감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황인석 부장의 영상 인터뷰가 재생되기 시작했. 화면 속의 황인석은 초췌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 그는 강태준의 지시로 어떻게 이중장부를 작성해야 했는지, 어떻게 협박을 당하고 퇴직을 강요당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의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강태준 부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 저건 거짓말이야. 저놈을 매수했어. 서연은 영상을 끄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두꺼운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낙고해진 작은 회계장부 하나였다. 쿵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회의실 전체에 무겁게 울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 작은 노트에 꽂혔.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 안에 담긴 불길한 기운을 모두가 직감했. 디지털 자료는 조작이 가능하고 사람의 증언은 매수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강태준 부회장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 그래서 저희는 그 누구도 조작하거나 매수할 수 없는 완벽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그 낡은 장부를 펼쳤. 동시에 그녀 뒤의 화면에는 장부의 각 페이지를 고화질로 스캔한 이미지가 나타났. 이것은 황인석 전 부장이 지난 3년간 목숨처럼 보관해온 실제 자금 흐름을 기록한 원본 수기 장부입니다. 화면에는 디지털 장부의 내용과 수기 장부의 내용이 나란히 비교되어 표시되었다. 하나는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이었고 다른 하나는 추악한 진실 그 자체였.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서연은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것은 장부의 여백에 휘갈겨 쓴 메모였다. L 의원 10억 명절 선물 명목, K 검사장 아들 유학 자금 지원. 그리고 그 메모의 필체는 저희는 이 장부에 적힌 메모의 필체가 강태준 부회장님의 필체와 100% 일치한다는 대한민국 최고 필적 감정사의 감정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변명도 분노도 그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 화면에 떠있는 자신의 손글씨가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 그가 황인석에게 무심코 휘갈겨 주었던 그 메모들이 자신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망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강태준을 옹호하던 이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다. 회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게임은 끝났다. 서연은 프레젠테이션을 끝마치는 마지막 말을 했다. 저의 보고는 이상입니다. 이것이 사적인 복수심으로 보인다면 그렇게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과 기록들이 말하는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이사님들의 몫입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베리타스를 고용한 의뢰인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사회에 긴급 안건을 발의합니다. 강태준 부회장의 모든 직위를 즉시 박탈하고 오늘 제시된 모든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그 말이 신호탄인 듯 다른 이사들도 모두 동의의 뜻을 표했. 더 이상 강태준이라는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탈 사람은 아무도 없었. 회장은 힘겹게 눈을 뜨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결되었소. 보안팀을 부르시오. 잠시 후 건장한 보안팀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최고 상사였던 강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잡았다. 강태준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발악하기 시작했. 이거나 날 건드리지 마. 너희들 다 끝났어. 윤서연, 내가 너를. 그의 발악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던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모두의 눈앞에서 끌려 내려가고 있었. 그가 질질 끌려나가며 회의실 문을 지나는 순간 그는 멈춰서 있는 서연과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 그의 눈에는 증오와 경멸, 그리고 그가 평생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 서연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만족감이 아닌 그저 모든 것을 끝냈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존재했.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조용히 자신의 서류를 챙겼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심판은 내려졌고 5년간 이어진 길고 어두웠던 복수는 마침내 막을 내렸. 진성게이트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다. 강태준의 몰락은 단순한 한 기업인의 추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재계를 연결하던 검은 커넥션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윤서연이 제출한 증거들은 검찰의 칼날이 되어 진성그룹의 심장부를 도려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거물급 인사들이 함께 옷을 벗거나 법의 심판을 받았.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 베리타스 사무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팀원들은 진성그룹 감사 관련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아카이브에 보관하고 있었. 그들의 얼굴에는 힘든 싸움을 끝낸 후련함과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베리타스는 이 사건 하나로 업계의 전설이 되었. 밤MS 윤서연의 이름 앞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경제 파수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 박진수 차장이 서연에게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의뢰인이 약속했던 자문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대표님,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 그는 수많은 사건을 겪어왔지만 이번처럼 거대한 악에 맞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워 이기는 리더는 본 적이 없었. 서연은 창밖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차장님, 그리고 모두들요. 이번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겁니다. 그녀의 말에 사무실의 분위기가 훈훈해졌다. 그녀는 결코 공을 독차지하는 법이 없었다. 그녀에게 승리는 개인이 아닌 팀과 원칙의 승리였.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었다. 진성그룹은 혹독한 구조조정과 개혁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강태준의 측근들은 모두 퇴출되었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며 투명 경영을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낸 진성은 서서히 재생의 기회를 얻고 있었다. 윤서연의 메스는 파괴의 칼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수술용 메스였던 셈이다. 그날 밤 서연은 홀로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서서 와인잔을 기울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5년 전 이혼 후 처음이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을 때 그녀는 저 불빛들을 보며 절망감에 울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강태준에 대한 증오나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졌다. 연민도 동정도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인생에서 지나간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그녀가 싸웠던 것은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세상의 편견, 그리고 그 편견 앞에 무력하게 주저앉았던 과거의 자기 자신과 싸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겼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속에 남은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단단한 성취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졌다. 시간이 흘러 재판이 열렸다. 강태준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저항했지만 서연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었다. 특히 황인석의 수기장부와 그의 필체는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 재판부는 그에게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3세의 시대는 그렇게 교도소의 차가운 벽 너머로 막을 내렸다.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교도소의 작은 접견실, 수임복을 입은 강태준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의 그늘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앞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특집 시사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다. 올해를 빛낸 인물을 조명하는 코너였다. 화면 속에 한 여성이 등장했다.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경제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인물로 소개되고 있었다. 앵커가 그녀에게 물었다. 대표님께서는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외면하고 싶은 진실일수록 더 똑바로 바라보고 그 의미를 찾아내야 하죠.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기업의 경영이든 결국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그녀가 살아온 삶의 무게와 철학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넋을 잃고 화면을 응시했다. 자신이 한때 세상 물정 모른다고 무시하고 부엌대기 취급하며 가차없이 내쳤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저 화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과 명예,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한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 깊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신의 오만함에 눈이 멀어 인생 최고의 보석을 스스로 내던져 버린 것이다. 만약 그때 그녀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알아보았다면,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존중하고 함께 걸어갔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세상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빛나고 있는 윤서연의 모습과 유리창에 비친 잿빛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 극명한 대비 속에서 그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후회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실패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근원적인 통안이었다. 교도소의 15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길고 잔인한 형벌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그는 깨달았다. 그 후에는 그의 남은 생을 영원히 따라다니며 좀먹을 것이다. 그가 버린 작은 소녀는 이제 그가 평생을 후회해도 가질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이 되어 있었다.